정말 아까 제가 종교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이 99%입니다. 그러면 터키 여자들은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돼요. 얘는 왜 안 썼니? 제가 그랬어요. 얘는 왜 안 썼지? 1% 안 쓴 애 중에 얘가 한 명인 거예요. 이제 소위 그냥 장난쳐 얘기하면 이런 사이입니다. 얘는 뭔데 안 썼냐? 뭐 어떤 종교를 특정 종교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기독교로 말씀드리면 차도를 다 뒤집어 쓴, 그러니까 차도를 쓰면 눈만 이렇게 나오고 다 까맣게 썼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장로님 딸 정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딸 정도고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히잡 쓴 거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딸 정도? 얘는 아예 안 다니는 아이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99%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친구가 1%인 친구예요. 정말 보기 드문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쓰니까 너무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일부러 산 건 아니고 여기서 무슨 코트를 샀는데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아침마다 저 맨날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외국인이 이렇게 백인 여자 와가지고 막 한복 입으면 신기하잖아요. 그럼 맨날 옷걸음 매주는 것처럼 아침마다 만나면 히잡 맨날 씌워주고 막. 그래서 되게 신기하면서 저보고 나보다 네가 이렇게 히잡이 잘 어울릴 수 있냐면서 막 맨날 아침마다 씌워줬어요. 그러면서 한번 사진 찍었습니다. 얘도 특이하죠. 자기네 99% 쓰는데 지 혼자 안 쓰는 1%인데 원래 관광객 와서 안 쓰는데 저는 쓰고. 그러니까 외국 여기에 있는 터키 남자들처럼 어떻게 보냐면 제가 외국인인데 그냥 써본 건지 아니면 터키로 시집 와서 쓴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근데 원래 히잡을 썼다는 건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안 돼요. 남의 여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좋은 얘기로 하면 터키 사람들의 어떤 이유로는 보석을 치장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자가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석을 치장해서 소중하게 보석을 가린다는 의미로 씌운 거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인권이 동등하지 않다는 의미죠. 네, 그런 의미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결혼한 여자한테 씌운다는 건 결혼한 여자와 안 한 여자를 구분한다는 거는 여성의 인권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터키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가면 이제 시골 좀 나오는데 그쪽 가면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지만 시골 쪽 가면 일부 4처제까지 인정을 합니다. 네. 뭐 법적으로 한 명 있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시골 가면 더 여자 인권 낮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히잡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성 인권이 낮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그래서 히잡을 쓴 여자는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여자는 남자들은 그거죠. 쟤 외국에 놀러와서 써본 건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히잡과 차도르를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상소피아 성당 내부 사진인데요. 이게 성당이에요. 보시면 교회입니다. 근데 되게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뭔가 조금 이상한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네. 이게 지금 뭘까요? 이슬람의 문자 같은 거예요. 성당인데. 되게 신기하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절에 예수님 사진 있는 거죠. 아니면 성당 안에 석가모니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종교의 공존, 비잔틴 문명의 상징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두 종교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거 뭐냐면 얘네 종교의 99%는 이슬람교예요. 근데 이게 성당이 존재하고 이슬람교 여기 글씨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저는 생각했어요. 와,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었든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포용력이 높구나. 종교에 관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네 99%가 이슬람교인데도 불구하고 성당을 그대로 놓고 자기네 이슬람의 어떤 그냥 문양만 놓는 이걸 인정하는구나. 굉장히 종교된 폭력 좋다. 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을까라는 감탄을 했었고요. 이건 이제 좋은 쪽으로 보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했어요. 야, 관광사업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요걸 인정해 줄까?
그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생각을 저는 다 하게 됐습니다. 물론 현지 가이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네들은 이렇게 종교를 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잖아요? 자기네 종교는 이슬람교인데 성당을 고스란히 인정을 하고 그 안에 이슬람 문양만 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종교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넓다라는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생각했죠. 반대로 너희들이 관광산업에 대한 얼마나 이 수익금이 크면 이걸 인정하면서까지 남겨놨을까라는 반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실제로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예수님 사진 있고 뭐 여기 성화 벽화 있는데 여기 이슬람 문양 있고 뭐 이게 동시에 공간 안에 있어요. 종교적으로 정말 신기하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절 안에 뭐 마리아 상 있고 예수님 상 있는 거랑 똑같은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볼까? 이게 휴양도시 안탈리아인데요. 안탈리아는 사실은 우리나라 왜 국가대표 국가 축구팀이 이렇게 보면 여름에 뭐 국가대표 축구팀이 뭐 터키 안탈리아로 뭐 정기훈련을 떠났습니다라고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안탈리아 갔다 왔더니 그 뉴스가 들리는 거죠. 여름 되면 가을인 같으면 항상 축구 훈련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도시 자체가 그렇게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훈련 오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이제 그런 어떤 제반 시설을 잘 갖춰놨다는 거고 일단 날씨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훈련을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언제 한번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누구누구 감독 뭐 누구와 누가 이렇게 해서 뭐 터키 안탈리아로 뭐 장기 훈련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날씨가 이게 지금 해가 질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럼 해가 질 때는 사실 이렇게 파랗게 안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그대로 날씨가 이제 뭐 사이사철 해양성 기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갔을 때가 11월 중순 정도거든요. 우리 11월 중순 날씨가 어떻죠? 쌀쌀해요. 추워요. 그래서 저는 출발할 때 이스탄불 원래 여행 가기 준비를 많이 하는데 좀 바빠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날씨 검색을 이스탄불 날씨만 보고 했더니 그쵸. 근데 밑에 내려갈수록 저 이때 여기서 반팔 입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탄불은 우리나라 두꺼운 가디건이나 경량 패딩 정도 입어야 되는 날씨인데 갔더니 이제 반팔 입을 정도 날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보면 해적성들이 있고 역시 이쪽 후에답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이제 탁심 광장이란 그 공원에서 찍은 건데 저희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고 그냥 우연히 만난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 얘기를 왜 하고 싶었냐면 이제 터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진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제 패키지를 가니까 사람들이 좀 여기 광장에서 한 뭐 30분 있을게요. 4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힘들다고 여기 앉아 계셨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와서 뭐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From Korea 이러니까 뭐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여기 공원에 이렇게 놀러 나온 시민이에요. 그러더니 우리 아빠를 잡고 뭐 악수하고 막 껴안고 이래요. 현지인이죠, 이 아저씨는. 근데 우리는 터키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터키. 그냥 6.25 참전한 형제의 나라 가깝게 생각하죠. 근데 그냥 가깝게 생각하는 정도잖아요. 터키 사람 있다고 선생님 막 껴안고 막 이렇게 얼싸안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처음 본 사람이. 그쵸? 이 아저씨는 무슨 전쟁 때 잃어버린 형제 만난 것처럼 우리 아빠 손 붙잡고 막 안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우리한테 호의적인가? 너무 놀란 거예요. 뭐 그래서 이 아저씨 보면 막 손 꼭 잡고 막 아빠랑 이러고 팔짱 끼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와,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엄청나구나. 왜냐면 제가 이 터키를 여행하면서 내내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터키라는 나라보다 터키 사람들 우리한테 말하는 그 느끼는 감정이 7대3? 그 정도예요. 터키 사람이 우리를 70% 좋아하면 우리는 30% 정도밖에 안 좋아해요. 그 어느 정도를 느꼈냐면 왜 테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테러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검문을 해요. 도시 가면서 정말 무장이 한 군인들이 와서. 그런데 딱 와서 우리 한국 손님들 데리고 가는 거라고 딱 그렇게 하잖아요. 딱 와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원래 다 놀아야 되잖아요. 테러 바로 직전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요. 검사 안 해요.
이 군인들조차도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 군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이 사람들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호의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그냥 도움을 받은 거 정도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그게 자부심이 엄청난 것 같아요. 피를 흘리고 싸웠다는. 그쵸. 우리는 받아서 덜한데 자기들 피를 나눠줬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받은 것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큰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국전 참전했던 그 공원 앞에서 쓴 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보면 그냥 6.25 때 참전한 국가 정도, 우리는 하나구나 정도 생각하는데 저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남의 나라 국가 그 전쟁에서 싸운 거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었을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시민들이 만난 그 느낌에도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반성했죠. 내가 터키 사람들이 우리한테 70이면 우리 30 정도다라는 느낀 게 이 아저씨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아빠 손 잡고 막 손바닥 부비고 막 이 아저씨 뭐지? 근데 계속 사람들 느끼는 감정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저씨 보면 제가 왜 이 말씀 또 드리냐면 이 아저씨 손 보세요. 엄청 크죠? 저희 아빠가 지금 70대 중반이세요. 47년생 되시는데 이게 뭐 2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저 키 크잖아요. 아빠 키 크세요. 등치도 좋으시고 우리 아빠 손도 되게 크세요. 저도 크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 손 보세요. 엄청 크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터키 사람들한테, 터키 남자들한테 손 크다는 게 엄청난 칭찬이래요. 그게 이제 남자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터키 남자들한테 손 크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손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 그 얘기를 이제 가이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손을 잡았는데 우리 아빠도 남자치고 엄청 손이 큰데 실제 보면 우리 아빠 손하고 이 아저씨 손하고 차이가 엄청 나죠. 우리 아빠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손 크다고. 이러면서 손 크다고 막. 그래서 이제 다음에 혹시 터키 분들 만날 일 있으면 악수하면서 손 크다고 해주시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왜냐면 이제 캐리비안이 해적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손 크고 용맹한 거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용맹스러움이 손 큰 거에 대한 대명사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크다는 거에 이제 굉장히 그게 칭찬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직접 이제 여행 가셔서 가이드 선생님 그 설명을 잘 들어야지 남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그런 말씀 드려요. 갔다 와서 정리하셔야 된다. 왜냐면 들으면 그때뿐이거든요. 정리 안 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직업이 작가니까 갔다 와서 정리하고 가기 전에 아빠랑 스터디도 해요. 가기 전에 스터디하고 갔다 와서 정리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강의로 남겨야 되고 그러다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쓰게 된 건데 뭐, 캐리비안 해적 이렇게 해서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숨결 들숨 하나 다시 날숨 하나 해적의 혼을 담아 손이 큰 남자의 귀 속으로 붉은 장미 그려 넣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이제 뜻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손이 크다는 얘기는 남자한테 칭찬이잖아요. 더군다나 아이한테 손이 크다는 건 정말 더 칭찬이잖아요. 그리고 붉은 장미는 여기는 누구 집에 방문할 때 선물로 붉은 장미를 사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네 집에 방문할 때 기쁘게 간다는 의미로 제가 붉은 장미를 그려넣는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리비안 해적의 후예로 영혼으로 뭐 숨으로 이렇게 혼을 담아서 남자아이로 이렇게 좀 이런 느낌으로 시를 써본 거. 이때는 제가 좀 맘먹고 글을 쓰러 간 거였거든요. 여행기를. 그래서 이때는 SNS에 갔다 와서 이렇게 계속 올렸어요. 터키 1일째, 터키 2일째, 3일째 계속 글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에 딱 느낌이 받았던 장소나 어떤 느낌에 따라서 그날 시를 한 편 또 썼거든요. 그래서 이날 쓴 시가 이거였어요. 이 아저씨 손을 보고 쓴 시가 이런 거였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같이 있는 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는데요. 대륙을 건너는 느낌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륙을 건너서 어디를 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없잖아요. 우리는 대륙 건너서 가려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대륙 가려면 어디 가야 되죠? 어디 가야 되죠? 유럽 대륙 가야 되나? 우리는 어디를 가도 10시간 넘게 가야 돼요. 그렇죠? 유럽을 가도 10시간 넘게 가야 되고 호주 가도 10시간 넘게 가야 되고 어쨌든 미국 뭐 LA 가도 10시간 넘게 가야 되고 근데 여기 한 배 1시간 타면 대륙을 건너요.
그래서 이제 대륙을 건너다 보스포러스 해협 여기 대륙을 딱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가 있고 아르젠바이잔이 있고 서는 그리스가 있고 북서는 불가리아가 북동은 조지아가 있고 남동은 이라크와 시리아 등 8개국이 있고 북은 터키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싹 건너가요. 그래서 이 느낌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쳐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배를 많이 타고 바다를 보긴 하지만 또 이게 대륙을 건넌다는 느낌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딱 이렇게 뭐라 하게 되지? 한 나라인데 이스탄불에서 보는 거랑 밑에 휴양지 안탈리아에서 이쪽 보는 어떤 터키는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분명합니다. 동산의 공정 터키 편을 계속 보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는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그랜드는 크다, 거대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바자르가 어원이 어디냐면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바자회. 바자회 열다 이제 바자회. 바자회가 바자르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뭐 무슨 어디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바자회가 바자르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어원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에 걸려있는 세계 유일의 시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여기 그랜드 바자르는요. 아주 길 잘 찾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가도 길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뭐 A구역 뭐 있는데 워낙 커서 뭐 무슨 남대문 시장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음 사진 보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1890년대 그랜드 바자르 모습입니다. 이 형태는 비슷하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돔 모양의 이게 제가 이제 찾은 1890년대 그랜드 바자르 모습이고 이제 요게 제가 16년에 가서 찍은 모습인데 이제 요 모습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가게들이 계속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가족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두 길치입니다. 네. 비슷한 데 가도 다 잊어버리는데 여기는 정말 잊어버리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는 물건들이 여기서 보면 보통 왜 터키 가면 선물 사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왜 그 냄비 받침대. 네, 그쵸. 냄비 받침대. 네, 냄비 받침대 이거 제일 많이 받죠. 냄비 받침대. 그다음에 이런 접시들, 화려한 접시들, 그쵸? 제일 많이 사다 줍니다. 저도 옛날에도 받은 적 있어요. 냄비 받침대. 왜냐면 화려하니까,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요런 악기들, 키 악기들.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었냐면 제가 이걸 사고 싶었는데 못 샀거든요. 이거 사올 걸. 왜냐면 정말 시장이라 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깎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어야 되는데 지금 때문에 못 샀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 오면서 돌아오면서 이걸 사러 또 가야겠구나. 왜냐면 이런 세계 이런 그 민속악기 사는 게 재밌잖아요. 그게 얼마인데? 그거 못 물어봤어. 그게 뭐예요? 기타요. 기타, 악기. 왜냐면 제가 잘 못 깎아가지고 저 이런 못 물어봐요. 왜냐면 다 주는데 옆에서 되게 잘 깎는 어떤 일행 중에 오빠가 있었는데 바쁜 거예요. 이거 오빠가 물어봐줘, 깎아줘 이렇게 계속 불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 물어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특히 또 잘 깎아서 저는 못 깎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지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